레이저 무기를 응용해서 엔진으로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한 우라늄 맥상, 그다음에 수소, 산소, 이거를 섞어 가지고 움직이는 엔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다만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렇게 여러 전파, 파형이 풀린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원반식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거에서 대해서 전기를 가지고 레이저 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레이저 열을 한 줄기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열 줄기라고 생각합시다. 엔진 안에서, 연소실 안에서 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 통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통로를 거칩니다. 빛이, 열이. 그럼 그 안에 이제 연소실 같은 비슷한 것이 레이저가 이제 거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 한 포인트로 레이저가 모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레이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 모여서 열을 나타낸다. 열을 나타내면 그걸로 이제 공기층을 같이 결합을 하면은, 그렇죠,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로서 밀어내는 추진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뿜어 주는 거죠. 서로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나사식 회전 구조의 한 포씩이어도 되고, 제가 포탄 쏠 때 이 회전하는 통로를 거치면은 압력이 증폭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엔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를 열 줄기다 그러면 열 줄기를 하나의 포인트로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아주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약간 느슨하게 넓게 그 열이 하나로 합혀지는 개념으로 연소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연소실이 아니죠. 사실 엔진이죠. 레이저 빛을 쏜다. 특정 지점에서 초점을 맞춰준다. 아주 세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딱 맞춰주면은, 그렇죠, 직선도로 나갈 뿐이니까 어느 정도 넓게 맞춰줘가지고 열만을 일으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압축해서 열을 만들어서 내뿜는 이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엔진이 충분히, 그렇죠, 전 세계 누가 봐도 이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 자체가 구체적이니까. 그럼 이걸 레이저를 이번에 회전을 시켜 봅시다. 제가 이제 하나의 레이저다. 그러면 좀 또 전파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서로 가깝게 붙여놓으면 새로운 파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세 줄기를 만약 쏜다 이런 쪽으로 가정합시다. 그럼 한 줄기 전파를 쐈다. 파형이 틀린 양쪽에 분목을 내듯이 쐈다. 그럼 멀리 간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회전을 해주면 더 강하게 멀리 나갑니다. 그것을 가깝게 붙여주면, 그렇죠, 서로 전파 간의 간섭이 일어나서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방식으로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서로 분목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가운데 레이저 모아주고, 열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집중될 거 아닙니까? 각도를 조금 좁혀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강한 초점 안에서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듯이 돋보기로 강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밀하게 아주 회전 직경이 아주 얇은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소 넓게 돋보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서 열만을 뜨겁게 조사하는 식으로, 그렇죠, 열을 일으켜주는 레이저를 하나의 초점으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좀 다소 넓게 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형식이죠. 열을 만들어서 그 열로서 추진해서 레이저로 가동하는 이런 엔진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회전한다라는 개념을, 레이저를 원반식으로 돌립니다. 초점을 맞춰줍니다. 레이저가 회전하면서 같이 나가면서 회전의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럼 열이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제가 이렇게 회전 원반식으로 만들어갖고 여기서 열줄기다 그러면 회전을 시켜주면 밑에 토네이도를 일으켜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이저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엔진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인데 회전을 시켜주므로 회전하는 열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 회전 한 포씩으로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통로를 거치게 되면 압축돼서 멀리 나갑니까 없나요? 예.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그 전파 묶음, 서로 파행에 틀린 전파 묶음을 가지고 토네이도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뒤의 전파가 앞의 전파를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면 우라늄 액상, 그다음에 수소산소를 결합해서 태워주는 것과 더불어서 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수소 산소로만 태워지는 연소 방식으로 가는 거하고 헬리콥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프로펠러를 제 방식의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를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가지 프로펠러가 한꺼번에 일체화된 것이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그런 방식을 사선으로 둬봅시다. 그럼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우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구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 개 둡시다. 옆에다가. 그럼 앞으로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추진하죠. 그럼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그런 다중 프로펠러를 놔두거나 옆에다 프로펠러를 달아주면 어떻습니까?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추진하죠. 옆에다가 다중 프로펠러 구조가 여러 개 있다가 저때도 한번 동영상에 설명했는데 입구에서 바람을 빨아들이고 선풍기처럼 그렇죠. 그것을 바람을 내뿜는 식으로 해서 옆에다 달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옆에다 달아주거나 위에다 달아줘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를 100개를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별로 그렇게 이렇게 몇 개를 달아도 상관없어요. 뒤에다가도 달아둘 수 있고 이러면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체가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프로펠러 방식을 위에서만 돌리거나 아래에서 돌린다라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곧바로 프로펠러를 밑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러더니 또 슬며시 2개짜리 프로펠러 나오고 또 3개짜리 이렇게 참 전 세계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 세계를 납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만약에 발표가 됐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정하면 그것을 전 세계를 납득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나를 납득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나 스스로를 체면을 걸어갖고 베개를 애기다 이 기술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전 세계에서 만약에 이 기술을 어떤 학술지에 발표를 했다. 근데 그 학술지에서 전 세계가 다 그것을 학술지를 보고 다 알았는데 어떤 특정 사람이 특정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그 기술을 주장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중 프로펠러는 저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아래 위로 만들더니 이렇게 2개로 만들기 이거 참 옆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준다. 양옆에 사선으로 달아준다. 밑에다가도 달아줄 수 있다. 이렇게 잠수함 같은 경우에 되겠죠. 밑에다가 이 하나의 회전축에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다. 일체화되지 않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있다. 목적에 따라 생각하시다. 위로 놓을 수도 위로 회전축을 놓아 위에서 회전시켜주면 그리고 수직이 착륙이 되고 비행체를 위로 띄워주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양력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헬리콥터식으로 이렇게 좀 더 기울여주면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으로 기울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다중 프로펠러를 옆에 위에 아래에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에 뭐 3개가 됐든 5개든 10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거 선풍기 바람처럼 바람 끌어들여서 뒤로 내뿜어주면 되니까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회사별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뒤에다 달아놔도 됩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놓는 것은 비행체를 위로 띄우고 앞으로 추력을 일으키면서 마찰력을 없애주는 미끄러지듯이 빙상위를 달리듯이 미끄러지듯이 할 수 있다. 동시에 압축 공기를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앞에서 오는 마찰력, 그래서 공기의 마찰력을 서로 굵기가 틀린 압축 공기를 회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싸서 그것을 마찰력을 없애갖고 소공동 어뢰처럼 갈 수도 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아니면 밑으로 그것을 내뿜어 가지고 뭘 굳이 내뿜을 필요는 없어요. 프로펠러 방식 위로 뜨니까 내뿜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밑에 딱 길이가 틀린 압축 공기를 어떤 것은 굵게 해가지고 상다리처럼 받쳐가지고 위로 올리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러 개 압축 공기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회전하는 식으로 돌려주면 연탄구멍처럼 해도 되고 그럼 회전은 마음대로 합니다. 어떤 것은 굵게 회전하고 어떤 것은 다소 작게 회전해서 아무래도 내부는 통로 구조가 이렇게 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겠죠. 어떤 것은 굵은 통로, 어떤 것은 작은 통로가 여러 개 결합된 거. 연탄구멍처럼 되면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TV 화소 나타날 때 TV 전자빔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신호를 쏠 수 있다. 제 방식의 레이저 소자 방식의 큰 피내침 하나의 레이더 소자에 그 안테나를 뭐 굵은 거를 달아놓을 수도 있지만 미세 안테나를 한 개보다는 1000개다, 한 개보다 2000개다. 숫자를 많이 넣을수록 나중에 그거를 목적에 따라서 특정 피레침 구조다, 안테나 구조다. 그러면 신호를 쏠 때 그렇죠,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개에서 신호를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름으로써 이런 구조는 영상 촬영에도 사용될 수 있고 영상 촬영 뭐랬는데 지상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공중에서 촬영하거나 이렇게 영상 촬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은 피레침 같은 또는 작은 안테나 같은 구조를 하나의 레이더 소재에 촘촘 큰 거 딱 덩치 큰 거를 딱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 촬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모든 레이더 소재 방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더 소자를 갖다가 특정 면적에는 그렇죠, 제한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레이더 소자 자체를 갖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안테나의 결합으로 그것도 미니 안테나의 결합으로 만들고 팀별로 짜가지고 그것을 신호를 같이 합해서 송출하는 방식이면은 그렇죠, 작은 면적 속에서도 엄청난 레이더 소자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레이더 소자를 똑같은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대중소 목적별로 회사별로 5개로 그 크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좀 작은 크기도 촘촘 해가지고 전기만 부여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레이더의 그 A사 레이더 그러면 면적 속에서 여러 수많은 레이더 소자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팀별로 목적 같이 전파를 묶어서 쏘면은 뭐 기존의 레이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A사 레이더 전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 방식은 하나의 레이더 소재 안에 수많은 피레침 구조, 수많은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1000개도 2000개도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레이더 소자도 증폭을 할 수 있다. 전파를 수신한다, 발신한다 했을 때 몇 단계의 통내, 한 마을의 이장님이 하나의 한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10개 확성기로 확성이 됐다. 다시 확성기에서 10개의 확성기, 100개의 확성기로 확성이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2차, 3차의 확성을 거치는 거예요. 레이더 수신할 때도 이렇게 확성을 거칠 수 있고, 영상 촬영할 거, 전파가 되돌아온 것을 수집을 할 때도, 수신할 때도 그것을 다시 다시 증폭을 시켜주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통로는 나사식 회전 구조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호를 빠르게 강력하게 신호의 세기를 그런 식으로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것으로서 수신, 발신 이 두 가지 회전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어떤 음향기기 같은 것에도 이런 이장님 하나의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개로 확대되고 100개로 확대되는 이런 식의 다중 증폭 구조를 거치는 음향기기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했을 때 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제 기술을 조금씩이라도 이 동영상을 적용해서 중첩해 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레이더를 가지고 엔진 만드는데 다시 또 그쪽으로 방향을 가겠습니다. 레이더를 쏠 때 레이더가 아니라 레이저를 가지고 쏠 때
출구가 레이저 포인트다라고 생각합시다. 레이저 포인트인데 그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출력이 10개도 될 수 있지만 좀 작게 만들어내면 대중소 이렇게 해서 빛의 출력을 레이저 출력을 작은 것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엔진은 더 하나에 10개짜리 굵은 거 10개짜리보다 작은 거 100개가 합쳐진 레이저 빛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 엔진은 또 강력합니까 안 강력합니까? 훨씬 강력하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엔진을 레이저를 동원해서 그래서 열을 레이저는 이제 전기로 만들죠.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전기 출력만 뒷받침되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열을 만들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TV 전자빔도 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그렇죠. 100개, 1000개 숫자가 많은 미니라도 미니 해갖고 TV 전자빔에 쓰면 고화질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레이저 소자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레이저로 그 운영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열을 가동해서 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추진 기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레이저라는 그 빛의 파장을 굵은 거 10개보다는 그 작은 거 조금이라도 촘촘 도움이 되면 합해가지고 대중소 크기를 만들어가지고 열을 하나로 합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출력이 강하다. 그래서 포인트 되는 초점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열을 형성해서 뒤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이것이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레이저로 가동하는 엔진. 이거 너무나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다 이렇게 쉽게 어느 정도 자산과 그렇죠 기술진을 갖고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